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장중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2시쯤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에 촬영을 하고 있고, 장중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일단은 상승하면서 오늘 급하게 들어 올려주면서 66,400원 구간 터치해주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21선 타고 올라왔다가 이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부딪히고 있는 중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죠. 반등이 나와주면서 1.13%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준 상황인데 전고점 한번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당장에는 이제 무적같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얼마 전에 한번 이런 구간에서부터 박스를 치기 시작했던 코스피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의 흐름과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주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구간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매 타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위한 추매 타점이요?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을 위한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었죠. 이렇게 물리신 분들을 위한 추매 타점으로 딱 이 구간을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었어요. 제가 금, 토, 일 내내 영상을 똑같은 내용으로 찍었었는데 어제는 영상을 한번 틀어드렸었는데 굳이 오늘은 영상을 틀진 않겠습니다. 어떤 구간까지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57,700원까지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 구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찍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물타기 비율을 내가 여기서 1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2에서 3 정도까지는 들어가면서 세게 물타기를 해야지만이 평단가가 확 낮아질 거고 확 낮아져야지만이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 다뤄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다시 한번 시원하게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모두 다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장대양봉 한번 기대해보자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이 꽤나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전고점을 넘어갈 만큼의 그런 매수 금액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이 매수를 이렇게 쭉 해주면서 지금 살짝 하락이 나오는 부분도 프로그램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냐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구간을 반복적으로 터치했던 구간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저항을 받았던 64,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서 오늘 64,000원 구간을 뚫어주면서 시원하게 지금 65,800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윗꼬리처럼 해서 쭉 빠지는 캔들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요. 나올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다시 한번 21선에서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10% 미만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74,100원을 찍고 쭉 내려왔던 요 날에도 사실상 이렇게까지 윗꼬리가 길게 발생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는 거다 보니까 한 10%의 확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이런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종가를 이 구간에서 잘 지켜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고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3일선 위로 올라타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최대 매물대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은 67,600원에서 68,600원 구간. 딱 이 구간에서 이제 1,000원 구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물렸던 이렇게 저항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한다라기보다는 터치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패턴 상으로는 충분히 뚫어주는 트라이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뉴스 같은 거 하나 내보내고 뚫어주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걸 이렇게 올려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의 지지를 기대를 했었던 거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요런 구간에서의 지지를 좀 기대했었던 건데 지금 이 구간이 딱 겹쳐 있는 구간이 보시다시피 21선과 겹쳐 있죠. 하나오션의 사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21선을 한번 하회해놓고
했고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전고점에서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다시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그 다음번에 밀릴 수가 있냐면 60일선까지 밀렸다가 보시다시피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21선 터치하고 다시 또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61선을 하회했다가 급하게 들어 올렸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시면 하나오션은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상호관세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게 25% 서한을 발송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조금 해소되는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선, 방산, 원전 지금 조방원에 대해서 이제 대장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장이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견고함을 한번 이제 증명을 하면서 반등도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끝났다라는 관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꺾였다 보니까 조금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심해지는 구간까지 심하게 좀 꺾였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매물이 쌓인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의 돌파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하루에만 거래대금을 3조 7천억을 터뜨렸던 세력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충분히 신고가 흐름 다시 한번 시원하게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확률적으로 무조건 돌파를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한번 이런 고점 부근을 트라이하고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눌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많이 올라왔던 자리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인정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구간에서 타서 내가 뭘 지금 올라왔다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점 대비하면 사실상 거의 3.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주가에 대한 방어력이 굉장히 견고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조정을 줄 때 3825, 618이라는 말을 하는데 3825, 618이라고 하죠. 38.2% 눌리는 주식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거의 상승분에 대해서 38.2%도 안 눌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가의 방어력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걸 느꼈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수량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꺾이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셨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1억 5천만 주나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1억 5천만 주 들고 있고 최근에 이런 연속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이런 연속적인 매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냐면 앞으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실적에 대한 검증 부분과 지금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유도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 2분기 보고서가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될 텐데 이 나오는 분기 보고서에 써 있는 실적이 좋게 써져 있어도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장의 특수성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서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온 자리가 나오고 실적에 대한 검증 부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과거의 실적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실적이 어떨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실적 당연하게도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전 세계가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SMR이 됐든요. SMR 이 소형 원자로 모델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가 됐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혼자서 할 수가 있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원전계의 TSMC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심지어는 해체까지 할 수 있으면서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만들 수 있고 항공엔진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정말로 다재다능한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쇼티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GE, 지멘스 그리고 이제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는 상황인데, 네 번째 업체가 이 전 세계에서 딱 4개밖에 못하는 거에서 네 번째 업체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기대감이 더 증폭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백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세력들한테 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굉장히 좀 급해 보인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대형주를 5일선 타면서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것도 이제 물론이거니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사실상 조정도 별로 안 줬죠. 저는 이제 60일선까지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 한번 눌리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상승분에 대해서 딱 절반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쳐도 절반 구간인 5만원에서 5만 5천원 구간까지는 한번 눌릴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절반 정도 눌리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주식들은 절반을 못 미치게 눌린 상태에서 올라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하다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절반 구간까지 눌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네이버라는 종목이 있죠.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거의 이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한 이날부터 기준봉이 어떻게 보면 서기 시작했죠. 대략적으로 절반 구간, 딱 21선 구간까지 눌렸던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21선 구간과 절반 구간이 맞물려 떨어졌다라는 말씀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상승을 하면서 이 기준봉으로 서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던 요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요 캔들의 딱 절반 구간, 이 캔들을 시작으로 이 상승분에 대한 절반 구간을 딱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21선 살짝 못 미치게 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세력은 지금 굉장하게도 급하게 보입니다. 급하게 어딘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얘네가 지금 외국인 세력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들고 있는 물량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직도 1억 5천만 주 가까이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박스 쳐서 파는 것보다는 고점까지 미친 슈팅을 줘서 한번 그런 구간에서 본인들 물량을 정리하려고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계의 TSMC라고 불리고 있고,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산업군 섹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고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앞전에 있었던 이런 어떤 몇 주 쉬어가는 흐름보다도 더 급하게 좀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런 구간에서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주봉 차트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됐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과연 이렇게까지 눌림을 줄까라는 의문부호가 생길 만큼 정말로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주가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그어놨던 선인 74,000원, 75,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여러 차례 받았던, 지지도 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터치하고 조정이 나온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파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선만 딱 넘어가주면 좋겠어요? 이 선이 어디냐면은 시가 부근이었던 67,600원 부근만 딱 수복한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해 준다라고 하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과 2차 파동에서 들어오는 개미떼들이 엄청나게 신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남북 경협에 대한 영역이 있죠. 남북 경협과 플러스해서 상법 개정까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짜로 우리가 코스피 4천, 5천 시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코스피가 날카롭게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이거 조정 준다라고 해도 이 조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빠지는, 아니면 뭐 절반 구간까지 빠지는 이렇게 깊은 조정이 될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좀 짚어드렸었는데, 지금 21선 구간까지 발생했던 갭조차도 지금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스피 방어력이 굉장히 세서 이런 구간 이상은 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구간이 지금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보시면 3,300포인트까지 충분히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위치, 거기를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올라준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도 시원한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이 정말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번 골 팠다가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있었죠. 여기가 이렇게 일치한다고 봐야겠죠. 일치하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박스 치는 구간이 또 일치를 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코스피 지금 주도주다 보니까요. 네, 다시 한번 시가총액 7위를 지금 탈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주식 수라든지 아니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면 시가총액 5위 안으로는 무난하게 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 자, 제가 반복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MSCI 일정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었어요. MSCI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짚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산그룹,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그리고 두산 밥캣도 있는데, 밥캣은 사실상 별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게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밥캣은 일단 우리가 빼놓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두산이라든지 두산 로봇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 중에서 지주사인 두산, 그리고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MSCI 관련한 테마를 탔습니다. 두산 로봇은 심지어 한 몇 차례 정도 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산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좀 MSCI 관련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구간에서도 MSCI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이때도 슬쩍 한번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MSCI를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거론을 했던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당시에는 8월 MSCI를 거론했던 이런 구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두산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아직까지 리뷰가 되거나 한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8월 MSCI 베팅 지금부터라고 하면서 이렇게 6월 21일 날 기사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MSCI에 대한 부분이 제가 반복적으로 짚어드리는 이유가, 두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미 MSCI 관련한 테마를 탔었다 보니까요. MSCI가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다. 어디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구간에서 MSCI를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기사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들. 저한테밖에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듣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기사도 언제 나온 거냐면 6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 베팅을 지금부터 한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8월 MSCI 베팅 지금부터라고 해서 6월 21일 날 나온 기사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두산이라고 지금 한번 보시면, 왜 가온칩스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두산. 자, 한번 보시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 6월 30일 날 고점을 찍었었는데, 6월 21일 날 나온 내용의 기사면은 6월 23일 날, 이때 샀으면 수익 구간이 있긴 있었네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때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긴 했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21일 날 나온 내용의 기사면, 21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나온 내용의 기사면 이때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이 다음날 요날 베팅을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MSCI 테마의 골자는 뭐냐면, 우리가 MSCI 소문에 사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는 구간에서는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두산 계열사다 보니까 두산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과거에 활용이 됐었던 전적을 놓고 봤을 때는 MSCI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 테마로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MSCI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돼요. 수급.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2월, 5월, 8월, 11월 4차례 정기 리뷰를 통해서 구성 종목을 조정하는데,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등 편출입 기준을 정해서 MSC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 지수 중 하나로 편입 종목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도 사실상 올라온 구간에서 MSCI 테마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2차례나 활용해주면서 이때는 국민주식 광기에 끼어서 이 구간에서 MSCI에 실제로 편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더 못 가고 줄줄줄 흘러내렸었는데, 이렇게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올라오는 구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MSCI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 나오기 이전에 사실상 팔아야 되는데, 확정 뉴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문,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입 예상 종목 하면서 나오는 내용의 그런 뉴스 보면서 우리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1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원래 같으면은 이제 10월 중순쯤이나 해서 한번 고점을 찍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여기 지금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만 선반영 효과가 커 미리 편입 종목을 확인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8월 MSCI 기준으로 7월 중순에 주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고점을 지금 두산이 찍었던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6월 30일. 그러니까 7월 중순이었던 게 6월 30일, 7월 초라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7월 초에서 6월 중순, 왜냐면 6월 23일 날 찍었던 게 저 LIG 넥스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거의 한 2주 가까이는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앞당겨진 배경이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한번 꺾이는 구간, 그러니까 증시랑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먼저 꺾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눈치 싸움, 눈치 게임이 굉장히 더 가속화가 됐다. 지금 먼저 판 놈이 승자의 방식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매도 시점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운 건 뭐냐면 5일선 깨지면 팔면 돼요.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깨졌을 때 매도를 좀 눌렀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더라도 두산은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1월 MSCI를 노려보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충분히 뉴스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런 구간에서 사실 원전 해제 테마 다 짚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돌파 흐름 시원하게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어떤 게 활용이 됐었죠? 원전 해체 테마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MSCI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앞전에 영상 다 찾아보셔도 되는데, 엔캠을 어떤 구간에서부터 MSCI를 혼자 떠들어댔던 사람이냐면 이 구간에서부터 제가 계속 혼자 떠들어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라가고 나서 MSCI 관한 얘기가 나왔었죠. MSCI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이런 구간에서 나왔었고, 이런 구간에서부터 제가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는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는 다들 MSCI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가는 테마로 제가 하나 좀 알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 설명드리면, 자꾸 아까부터 MSCI 거리는데 이 MSCI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건 스탠리가 만든, 외국계 투자은행이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 정도가 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SCI 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편입이 되는 그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무산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고, 우리가 신흥국에 지금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끼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딱 신흥국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외국의 펀드 매니저가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매수할 생각이 없어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 외국계 투자 자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계 글로벌 투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걸 예상해서 먼저 주가를 다짜고짜 상승을 시켜놓고, 여기서 더 상승해야겠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더 상승을 시켜놓고 거기서 고점 부근에서 MSCI 얘기를 슬슬 풍깁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엄청 꼬여요. 왜냐면 외국계 펀드가 쏟아져 들어온대 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의 환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고점에서 MSCI 관련한 뉴스를 띄우고, 정작 사실상 고점은 먼저 찍어놓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MSCI 편입 완료됐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야, 뭔데 이게 편입이 완료됐는데 왜 더 못 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 것처럼 눌림목 살짝 줬고 다시 한번 올라왔구나 라고 해놓고 많은 분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시라고, 먼저 파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앞전에 이게 진짜 고전적인 테마예요, 여러분들. 사실 고전적인 테마인 게, 신풍제약 알고 계시죠? 이게 과거에 이 신풍제약이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 1차적으로는 이 개인,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단일 세력이 물량을 매집해서 끌고 와서 여기서 던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때 던졌어요. 이 음봉에서 굉장히 많이 물량을 어떻게 보면 모아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꼬리 음봉이 발생을 했죠. 연속으로 올리면서 거래 정지까지 먹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진짜 올렸습니다. 아, 이거 끝났어 하고 여기서 설거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봉 찍고 나가면서 끝나려고 했던 주식인데, 이때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보유 수량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딱 하락을 멈춰줬던 게, 거래 대금을 얼마 정도 터뜨렸어요? 2조 4천억 가까이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 올린 날에
이달에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 세력이 끌고 오던 거. 여기서 막 자기들이 뭐 자전 거래를 해서 올렸든 계좌 막 몇백 개씩 세팅해놓고 올리죠. 올린 다음에 내려올 때 그거를 어떤 세력이 받아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력, 외국인 세력이 딱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MSCI 관련한 이슈가 막 터져 나왔었습니다. 한 차례 더 파동은 나오긴 했었지만 이런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면 던질 때 못 던졌으면은 이거 왜 그래?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MSCI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에도 사실상 활용이 됐던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신풍제약 MSCI 찾아보시면은 2020년 9월쯤의 기사, 9월쯤의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산다 막 이런 내용의 기사가 여기서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어떻게 보면은 좀 대응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나올 수 있는 테마로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신규 수주가 쏟아져 나오는 내용을 미리 할 수 있나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 미리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뭐 예를 들면 가스터빈이 됐든 SMR이 됐든 원전이 됐든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패턴으로 지금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테마가 MSCI라는 테마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응 영상으로 좀 찾아뵐 건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